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 부자는 돈을 벌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머니게임을 할 때 공격 자세보다 수비 자세를 취한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보라. 스포츠 게임에서건 다른 게임에서건 처음부터 끝까지 수비만 할 경우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다들 동의하겠지만 희박하거나 전혀 없다. 그런데 머니게임에서는 그렇게 수비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 생존과 안전이지 재산과 풍요의 창출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자들의 목표는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이루는 것이다. 약간의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목표로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만 한다. 끌어당기는 의지의 힘을 다시 강조해야겠다.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목표로 삼으면 정확히 그만큼만 갖게 될 것이다. 생활비로 쓰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을 만큼. 그나마 중산층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걸음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이 삶의 목표를 삼는 것은 이 넓은 세상에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저 편안해지고 싶을 뿐이다.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편안해지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솔직히 과거에 나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 하지만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를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자동차 기름값이 없어서 1달러를 빌려야 할 정도로 빈털터리였던 시절도 있었다. 게다가 그 차는 내 차가 아니었고 그 1달러는 지폐가 아니라 25센트짜리 동전 4개였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남자가 동전 4개로 기름값을 내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는가?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이는 처음에 자판기 동전을 털어온 강도인가 의심하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그저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그때 나의 주머니 사정은 최악이었고 그런 경우가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었다. 부자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그러고는 당연히 되고 싶죠 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유는 그들의 무의식 속에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부자가 되었을 때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해보라고 한다. 이때 사람들의 답변 몇 가지를 여기 적어보겠다. 당신의 답변 중 여기 포함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벌었다가 다 잃게 되면 어떡해요? 그때 진짜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겠죠? 고소득자로 등록되면 정부가 내 돈의 절반을 빼앗아 갈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하잖아요. 그 와중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들이 내가 뭔데 대단한 인물인 줄 아냐? 고 비웃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할걸요?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납치당할지도 몰라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그 돈을 다 관리해야 하잖아요. 투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세금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걱정이고 비싼 회계사와 변호사도 써야 하고 어휴 골치 아파. 그 외에도 줄줄이 이어진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머니 파일이 들어있다. 이 파일 속에는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들도 같이 들어있다. 하나의 생각 상자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뒤섞인다. 한편에서 돈이 많으면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흥분해서 외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걔처럼 일해야 하잖아. 그게 무슨 재미야 라고 비명을 지른다. 한쪽에서 세계여행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한테 손을 벌리겠지 라고 빈정댄다. 이렇게 많은 메시지가 뒤섞여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저 높은 곳의 힘, 즉 우주는 커다란 통신 판매 부서와 비슷하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당신에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일정한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게 된다.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원칙에 흔쾌히 응하며 당신이 주문한 것을 발송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당신의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부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그 후에 또다시 돈이 많으면 사는 게 즐거워질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오자 우주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하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보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음날 기분이 무척 울적해진 당신이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마침내 우주는 화가 나서 고함을 친다. 빌어먹을,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란 말이야. 원하는 걸 줄게. 그게 뭔지 말만 하라고.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는다.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을 때 생길 법한 문제들을 아주 많이 생각해낸다. 그 결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100%의 확신이 없다.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는 혼란스럽고 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오락가락한다.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서다. 앞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장은 믿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한다. 단호하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미쳤군요. 내가 왜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물어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살고 싶어 하죠? 이유를 알고 싶으면 세미나에 참석해보라. 당신의 경제 청사진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해답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 한다. 헌신은 전적으로 전념하며 노력한다는 뜻이다. 망설이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쏟아붓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 전사처럼 싸운다. 핑계는 없다. 만약의 경우도 하지만도 어쩌면도 없다.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 죽거나 라는 각오로 임한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컵에 물이 반이나 찼는가, 반이나 비었는가 이 문제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 잘못되면 어쩌지?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이다.
중산층 사람들은 조금 더 낙관적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행동한다.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귄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자극제로 본다. 배울 수 있는 본보기로 삼는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고 배우는 것이 1차적인 배움의 기술이다.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청사진으로 더 수월하게 성공의 길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명된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 증명된 효과적인 성공 방식이 있지 않는가? 부자가 되기에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은 머니게임에 탁월한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간단하다. 그들의 내적인 전략과 외적인 전략을 보고 배우면 된다. 상식적인 일이다. 성공한 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나도 그렇게 했고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도 그것이다. 부자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흠을 잡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떻게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는가? 문제는 그들이 하찮게 치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감화받고 배울 수 있겠냐는 것이다. 나는 대단한 재력가와 마주칠 때마다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고 그들의 인맥을 빌리고 싶다. 공통 관심사가 있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부자와 친구가 되려는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무일푼인 친구들을 고르는 게 낫겠는가? 내 생각은 다르다.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는 전염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난 기운 없는 에너지에 전염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한 여성이 아주 좋은 질문을 했다. 나는 긍정적이고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그 반대면 어떡하죠? 헤어져야 하나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그걸 어떻게 하죠? 나는 이런 질문을 일주일에 적어도 100번쯤 듣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비슷한 질문을 한다.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안 도와지고 망치기만 하면 어떡하나요? 내 대답은 이렇다. 첫째, 부정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된다. 그들에게 보여주라. 성공하라. 행복해져라. 어쩌면 그들이 문제를 깨닫고 따라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다.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약해진다. 사실은 환한 빛 가운데서 어둠 속에 남아있고자 발버둥 치기가 더 힘들다. 당신이 잘 되면 된다. 그들이 우물쭈물 비결을 물어오거든 그때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둘째, 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좋지 않은 환경이 허다한 가운데 긍정적인 자세를 고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불에 달궈야 할 새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훨씬 강하고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초급 세미나를 진행할 때 우리 회사의 다른 강좌들은 간단히 소개하고 할인 혜택과 보너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때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강좌의 내용을 엿볼 수 있고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기뻐하고 감사한다. 반면에 탐탁치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이건 아니건 홍보한다는 자체에 분개한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 알아차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있는 격이다.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은 낮은 상태일 게 분명하다. 당신에 대해 또는 당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알리는 게 싫으면 무슨 수로 사업주나 직원으로부터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자기 가치를 홍보하지 않으면 당신보다 적극적인 사람이 승진 계단에서 훨씬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판매나 홍보를 꺼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해봐라. 첫째, 과거에 홍보하러 오는 사람들이 당신을 불쾌하게 했을 수 있다. 강매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나 한창 정신이 없을 때 그들이 귀찮게 했을지 모른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덤벼들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것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당신이 홍보를 하려 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제안에 거부했고 당시에 매우 비참하고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당신이 홍보를 싫어한다는 것은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일 뿐. 과거와 미래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셋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입한 프로그램 때문일 수도 있다. 알게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무례한 일이라고 배웠을 것이다. 어른들이 가르쳐준 예의 범절을 다 지키며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한 당신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부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열심히 선전한다. 어떤 형태이든 자기 사업을 시작하라. 나도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사업을 하라. 건당 수수료를 받아라. 총 수입이나 수익의 몇 %를 받아라. 스톡 옵션을 받아라.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당신이 산출한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개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전업이든 부업이든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자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둘째, 버는 돈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자기 사업을 하면 차량 유지비, 출장비, 교육비, 주택비 등의 비용을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만으로도 자기 사업을 할 가치가 있지 않는가? 반짝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된다. 첫째, 수수료 체계로 일하는 영업자가 될 수 있다. 판매 쪽은 보상이 큰 직종 중에 하나다. 잘하면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방면에 유능한 사람들이 수십 명쯤 있는 데다가 그들의 상품과 시스템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약간의 돈만 있다면 판매자가 유통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조금만 관리해도 사업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신이 잘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성공하려면 시간과 에너지의 훈련이 필요하다.